네,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놓고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또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또 아울러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북한 관련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는데 그 내용부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케미가 조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런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통큰 합의를 추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또는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서 실무 회담을 중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북미 협상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는데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변할 때까지 끈기를 갖고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북한에 상대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혹시 오바마 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 정부였던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방식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네. 실제 예상대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일괄 타결 방식이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양보하게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최상의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현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 이런 서구 사회 남한을 포함한 이쪽의 자유민주 진영의 국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타겟책으로 이제 핵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국제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정책이 나름 실용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반응이 곧 이어서 나왔습니다. 예, 대단한 큰 실수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불만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뭐 어찌 보면 다소 의외일 수도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사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반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북미 합의가 결렬될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적대국이 아니라 대화 상대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요. 네. 이번 그 의회 연설의 표현을 보면 외교와 동시에 강력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라고 했는데 네네. 이 억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이 굉장히 더 강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한쪽의 예측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클린턴 정부를 회고해 보시면 알겠는데 어떤 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도 대미 정책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난번 그 당대회를 통해서 내부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대남 정책과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가 굉장히 부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내 정책에만 집중을 하고 대외 정책에는 아직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대미 정책, 대외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적으로 일단 이 억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네. 하면서 시간을 벌고 좀 대내 정책을 대외 정책을 좀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단호한 억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강한 억제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조치, 군사적 도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북한이 내세운 원칙이 뭐였냐면 강대강 선대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북한도 강하게 나오고 미국이 선의로 나오면 북한도 선의로 대하겠다 이런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뒤에 나와 있던 억제라는 데 이제 방점을 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미국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대미 정책에 골격이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미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잽을 날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억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 우산과 같은 핵 정책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억제는 억제로 대응한다라고 했고 그것은 결국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얘기하는 억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핵 도발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어찌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100일 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보통 우리가 대외 정책이라고 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는 보는데 이번에 좀 빨리 마련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는 아마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선 당분간 미국이 구체적인 어떤 대화 제의를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은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인권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서는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 존엄의 그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금기시하는 최고 존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휘발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픈 구석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권 문제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네. 격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같은 일련의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미국은 추가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네. 미국의 어떤 반응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북한이 이렇게 말로써 도발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도 뭐 대변인 논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지금 북한의 이런 그 논평이나 성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네네.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이제 외무부 대변인하고 외무성 대변인하고 권정근 국장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실무선에서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대응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의 네.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용납 못할 도발 행위다라고 하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북 전단 살포도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체제에 관한 문제죠. 체제 유지에 관한 문제고 이 체제 유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존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존엄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체제 보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인권 문제도 최고존엄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북 전단 문제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북한 입장에서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거론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뭐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그 국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또 발생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네네. 법을 만드는 것과 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한 단속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김여정 부부장이 상응한 행동을 언급을 한 만큼 아마 이게 또 작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당시에 전단 살포돼서 거칠게 비난을 한 다음에 개성공단,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어떤 사례에 좀 비견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도 사실 이제 네. 그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무성 대변인이라든지 뭐 권정근 국장 선에서 나온 얘기들은 실무선에서 의뢰의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만의 강도가 크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던 건물을 폭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우려,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하는데요. 아마도 북한 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교, 한편으로는 억제라고 하는 강원 양면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이런 그 협상 전술에서는 밀리지 않거든요. 북한이라고 해서 미국이 조금 진전된 안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호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 이 온건 강경 양면 전략을 쓸 텐데 아마도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강경 전략보다는 남한에 대해서 강경 전략을 쓰고 네. 미국과는 부분적으로 대화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걱정을 하는 것은 지난 3월 1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에 이제 경고를 하면서 조평통, 그러니까 대남 협상기구죠. 조평통과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 기구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켜버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남한과의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 조평통이라고 하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조평통 같은 기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그 남북 경색 국면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네.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이제 미국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큰 틀은 나왔는데 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이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해서 외교와 압박 두 가지 네. 전략을 쓴다고 했는데 이 강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될 거고요. 아마도 뭐 특별한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더 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어떤 그 진전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북한의 핵 동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핵이 동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제공해주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 시설을 폐기하면 또 다른 제재 완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외교 라인이 대부분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그 대부분의 외교 라인이 과거에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이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란과의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 합의를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구상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이 요구했던 방식과 네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유엔과 같은 그런 네. 유엔 대표부와 같은 곳에서부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좀 해법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어찌 보면 이제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대북 협상 전략을 펴볼 수 있는 마지막 북미 대화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런 국면 때문에 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동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 이것을 우리가 기대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2+2 회담, 그 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2+2 회담과 또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일 간의 안보보좌관 회의, 안보실장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의 장관들의 입장은 한국의 얘기를 많이 들으러 왔다. 한국의 얘기를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동맹국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잘 협의를 한다면 의미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 주요 이슈들 우리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